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많습니다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검찰 탓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장관을 향했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원색적 비난이 오히려 86세대에 대한 거부감을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86들이 의원 장관할 땐 세대교체라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남이 하면 건방진 놈이라는 욕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86운동권 정치가 도덕적 오만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86의 맏형격이었죠. 국회의원도 했고 광역시장도 했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가장 해서는 안 될 돈봉투 돌리다가 지금 적발이 된 혐의로, 아직까지는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혐의죠.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이 젊었을 때는 늙었다고 다른 사람들 비하하더니 나이 드니까 50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리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게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예. 그 문제를 또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저걸 보고 혹시 술을 먹었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욕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뭐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현직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막 이런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는 얘기는 저게 정상적으로는 저는 그 판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때 흔히 술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의심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 저거는 결국 이제 저런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저런 태도들 때문에 사실은 86 청산론이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고 있죠. 또 공천받으면 또 당선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로남불, 독선, 위선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유권자들한테 나오는 것인데 사실 유권자들이 계속 선택을 한다면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다른 유권자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번 내년 총선만큼은 좀 유권자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폭력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6 의원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송영길, 우상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근데 지금 이분들이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과실은 거의 다 그분들이 다 따먹어 왔어요. 근데 아직도 86 강조하면서 아직도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언행이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우상호 의원이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86세대가요, 이렇게 봅니다.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고요. 산업화의 단물도 맛본,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단물도 맛본 1948년 대한민국의 공식 출범 이래 가장 혜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혜택받은 세대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난 이러는데 저희 때는요, 이른바 86, 87, 88 3조 호황, 단군 이래 최대 호황. 그래갖고 과 사무실에 가면요, 대기업 입사 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었었죠. 정말 그러니까 저 송영길, 우상호는 학생운동 한 거 갖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민주화의 훈장 단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세대가 이 산업화의 단물도 가장 그걸 향유한 그런 세대인데 어느덧 저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나이 60이 되면서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86 운동권 카르텔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슈퍼갑 그 기득권 카르텔이다. 대한민국의 슈퍼갑 기득권 카르텔이 돼버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50이잖아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60인데, 야, 본인이 50일 때 저런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동훈보다 한 100배 이상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뭐 한 사람 치받았을 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사실 이분들이 그냥 비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국, 그리고 송영길, 그리고 추미애. 자, 이런 인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도 이번 총선 앞두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자, 이 발언 또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자, 저 얘기예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정치? 출마? 지역? 지역은 아니겠지. 그러면은 뭐 당 하나 만들어서 또 무슨 조국 신당 비례대표로? 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가장 점쳐졌었는데 이 총선 출마가 과연 그렇다면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자리라는 거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직접 추가 입장을 낸 건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이란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난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이 윤석열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뺏긴 대한민국의 명예 역시 회복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본인의 재판이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점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민주진보 진영 총선 승리와 또 정권 교체까지 이르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뭐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네요. 예, 구체적으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요. 뭐 지금 갖가지 설이 나오는 와중에서 공개적인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움직임은 그래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한다고 하죠. 정치 출마할 사람들의 가장 시작이 출판기념회잖아요. 선거 자금도 막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요. 이런 행보가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자,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공개 행보가 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추미애 전 장관 사진이 보이네요.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된 조추송 리스크. 설마 나오겠어 했습니다. 재판 앞두고 있고 재판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누가 키웠어 이러면서 비판받았는데 당에 많은 손해 끼쳤다고 비판받았는데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아니래요. 송영길 전 대표예요. 얘기 나왔잖아요. 또 재판 중에도 총선판 기우 때는 조국 전 장관 행보 이 조선일보의 사설 논설 내용입니다. 기웃거리는 게 지금 오히려 수도권에도 반감만 키우고 중도층에 반감만 키우고 있다. 과연 누가 좋아하겠느냐.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 부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뭐 여러 사람 꼽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첫 번째 정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있었던 사태가 바로 조국 사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별로 정리를 하면 사람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결국 조국 사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보면 이미 여론조사로 뭐 다 저는 결판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의 판단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국의 강을 넘었다 싶었는데 다시 조국의 늪으로 빠져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하자니 뭐 좀 이 조국 사태가 또 염두에
오르고 예. 그다음에 공천을 안 하자니 또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 내에 많이 있고 이런 이제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보고 지역구 출마는 좀 웬만하면 하지 총선 출마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 민주당과 지금 물밑 대화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 뜻을 접지 않고 있으면 아마 결국 그 양쪽 다 피해를 적게 하는 방향.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 4년 전에 비례전문정당 아마 그런 쪽으로 열린민주당 사례 그때 세석 얻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관측입니다만은 최강욱 의원 같은 분 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거네요.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요거까지 같이 지금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거든요.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치고 있어요. 뭐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빨리 지적하셨고. 선거법 고치라. 예. 개정하라고 했는데 두 당이 전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속마음은 제가 보기에 짐작컨대 별로 선거법 개정에 뜻이 없구나. 그냥 위성정당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다들 생각하고 있구나. 각자.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경우에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면 소위 그 위성정당 예. 그걸 목표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싫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자들 조국 열렬 지지자들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표 얻어서 비례대표 몇 명 확보할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과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땐 더불어민주당의 우호 세력까지 따지면 지금 뭐 200석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국 교수나 또는 추미애,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심 꺼려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겉으로는 그렇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점잖은 티 내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표 안 내지만 그냥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 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차피 1번 아니면 1-1번 표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민주당은 그렇죠. 우리랑은 관계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조추송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박정천 리스크도 있습니다. 호남의 올드보이 세 분,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구를 다 호남으로 해서 내년에 마지막 그 영혼을 불태우겠다 이러고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면요, 역대 총선에서 보면 이 공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거의 총선 경쟁력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뭐였죠? 하나는 혁신이고요. 하나는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과 화합.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조추성에다가 이제 박정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개딸 공천과 더불어서 혁신이라는 점에서는 절대 열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지금 두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키워드 혁신, 화합.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이 야, 저런 사람을 떠들이고 이런 인물을 그러면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화합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이 나중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뭐 군말 나오고 그러지 않고 깔끔하게 그분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 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당이 이긴다.